이 정권이 마음대로 적폐라면서 온갖 일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무사 계엄 문건을 가지고 군을 해체하고 있어요. 계엄 문건 소동을 일으키는 목적은 북한과의 지금 군축을 진행하면서 서해 5도, 그 다음에 DMZ 비무장화, GP 철수, 그리고 저 장사정표 철수. 그래서 이제 미국의 화력 여단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 가장 강한 어떤 전력인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수 이북에 이것도 드러내고, 그러면서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도 한국군을 줄이고 장성도 줄이고 복무기간도 줄여서 이제 한국군을 해체하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적 청산을 통해서 기존의 장성들도 많이 옷을 벗기겠다, 이런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무사 계엄 문건 논란에 연결된 한민구 전 장관이나 또 이것과 관련되었던 당시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똑바로 해야지요. 오늘 조선일보 칼럼에 보면 최보식 기자가 무인답지 않은 전직 국방장관과 장군이라고 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자, 최 기자가 취재한 바로는 기무사 계엄 문건이 만들어진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요. 제가 볼 때 이런 문건과 관련된 보도 중에 제일 자세한 겁니다. 지난해 2월 중순에 조연천 기무사령관이 장관실에 들어섰는데 특별하게 보고할 안건이나 용무가 있었던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난해 2월 중순이니까 2017년 2월 중순,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그 수용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한 보름 전이다, 이래 봐야 되죠. 한 20일 전. 그래서 한민구 장관이 대화 상대로 불렀다고 한다. 화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옮아갔다. 탄핵 결정이 3월 10일 전후 나올 것 같습니다 하고 기무사령관이 이야기하니 나도 그렇게 보고받고 있다. 당시 이제 군의 최고 시세 두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요. 장관과 기무사령관은 어떤 정보에 근거했는지 모르나 대통령 탄핵 기각이 될 거라고 봤다는 겁니다. 자, 이 한국의 보수의 이 수준이 이렇습니다. 이 탄핵이 기각이 될 거라고 봤던 사람들은 보수에 정말 몇 사람밖에 없었어요. 많은 상식적인 사람들은 헌재가 이걸 갖다가 수용해버릴 거라는 시각으로 봤어요. 여기서 옳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전부 자기 시각으로 자기 정보만 가지고 안주하고 있는 수준을 보여주는, 정보의 수준을. 그래서 그런 결정에 불복이 일어나서 촛불된 사람들이 폭동으로 번질지 모를 그런 걱정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미 야권 대선 주자인 문재인 씨가 기각 판결을 내리면 다음에는 혁명밖에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된 적도 있었고, 그래서 둘 사이에 대화가 이어졌다. 기각 결정이 나면 촛불 시위가 벌어질 거고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건데 경찰력으로 막을 수 있을까? 우리 쪽에서 한번 대비책을 만들어 볼까요? 뭐 그렇게 해보게. 그래서 보름쯤 지나서 기무사령관이 장관한테 8쪽짜리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등을 이렇게 들고 갔고, 장관은 앞부분을 훑어본 뒤에 보관해 두게라고 되돌려 줬고, 이것이 기무사 문건의 전부다. 그는 67쪽짜리 대비 세부 개혁 자료는 보지도 못했고, 그걸 봤으면 기무사가 바뀐 현실에 따라가지 못하고 책상 머리에서 한심한 문건이나 만들었나 하고 생각을 했을 거다. 어쨌든 둘이 이야기 나눠서 한번 만들어서 갖다 줬고, 그래 준비나 해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용 판결이 났고 촛불 군중이 정부를 뒤집을 혁명의 이유가 사라졌고 세상은 잠깐 소란했고 폭동 사태는 없었다. 국가 혼란에 대비한 기무사 문건은 아무 소용이 없는 문건이 되어버렸고, 기무사령관은 전역하면서 나중에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이 문건을 참고할 수 있으니 또 새로 만든다고 하지 말고 이거 갖고 그럴 때 대비해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문건이 불법적이 아니라 법에 의거해서 검토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만약에 이게 불법성이 심하다고 느꼈으면 당연히 없애고 컴퓨터에서도 삭제를 했겠지요. 그런데 이 문건이 정권 바뀌고 들어선 기무사에 의해서 이제 충성을 바치겠다고 누가 빼가지고 또 위에 올렸고, 장관 추구와 장관이 또 시원찮게 대처하니까 그걸 또 밖으로 빼줘가지고 이철이, 임태훈이 청와대 대변인 손에 가서 시끄럽게 되어서 지금 이 소동이 나고 있는 쿠데타 음모처럼 번진 겁니다. 이런 경우를 기자의 언어로는 과포됐다, 즉 별거 아닌 것이 과대포장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문재인은 인도에서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라 하고, 또 와서는 청와대로 이 관련 모든 문건을 내놔라 하고, 정군 지휘관을 청와대에 불러 모아가 충성하고 격려를 받으면서 계엄 문건은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 하고, 문건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거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제왕적 이 카리스마가 아니라 겁을 줬죠. 그래서 권력을 진 쪽에서는 이 원하는 쪽으로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키워가는 거고, 진짜 문제는 이런 정권의 의도에 사건 당사자들이 일조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정권이 이렇게 키워가면 한민구나 조현천, 이 기무사령관 등이 입장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이게 쿠데타 미수가 무슨 미수냐, 군 전체가 이렇게 매도될 수 있냐, 당신들 잡았다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마라 해야 되는데, 미국에 체류 중인 기무사령관은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군인으로 자존심을 갖고 살았고 쿠데타라는 걸 몰랐는데 내란의 수계로 몰고 가느냐고 토로했다 하고, 금방이라도 국내에 들어와 기자회견 할 뻔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전혀 오지 않고 숨어 있고, 한민구 장관도 너무 황당해 말이 안 나온다, 기무사 문건 문제만이 아니라 현 정권의 안보 정책에 할 말이 많다고 불만을 털어놓았지만은 지금 시간이 갈수록 평정심을 찾지 못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을 거 생각하니 겁을 먹은 거 모양이에요. 보름 전부터는 법률 준비한다고 연락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 기자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고 더욱 명예를 중시하는 무인이라면 아닌 건 아니라고, 그걸 갖고 덮어 씌운다면 날 잡아 죽여라고 하고 정권에 할 말을 다 해버려야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입장을 표현해서 정권에 대항을 하고 검찰을 자극하면 자기가 더 이렇게 덮어 쓸 게 많을 거니 겁먹어 가지고 자기만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을 찾는다고 숨어버리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현 정권에서 많이 봤듯이 많은 이 고관 대작들이 할 말이 있을 때 하지 못하고 결국은 굴비 엮이듯 잡혀갔어요. 전직 대통령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공경에 처했을 때 잘 드러나는데, 고위직의 보수 인사들에게는 진퇴와 자기 희생, 숙명의 미학이 없고, 이들은 자기 한 몸의 억울함만 호소하고 뒤로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정권의 의도에 맞서서 싸울 의지가 없다. 그래서 현 정권이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걸 갖다가 지금 마음대로 장난을 치고 있겠냐. 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발언해야 될 때 비굴하게 침묵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옳은 기사를 썼다고 봐요. 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기무사나 국정원의 무슨 해체 문제에 관한 제 시각은 이렇습니다. 노무현 때는 노무현을 위해서 탄핵이 또 이렇게 기각됐을 때 보수 쪽이 뭐라 하면 그걸 어떻게 할 건가 문건 만들었다 그러고, 또 자신들은 자기만의 시선에 빠져가지고 정말로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는 않고 탄핵이 무조건 기각될 거라고 보고 이런 문건을 만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박근혜 전 대통령 팬이었으니까 둘 다. 그러면 끝까지 아니 만들어 본 게 뭔 잘못이냐, 그거 갖고 이 지랄을 하느냐. 너네 지금 북한의 편에 서서 국방부를 해체하고 국군을 해체하려고 이 짓을 하는 거 아니냐, 군인적 청산을 하려고 이걸 괜히 버리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뭐 1, 2차 적폐 청산이 마무리되니까 이제 3차를 군으로 삼아가지고 북한한테 한국을 던져주려고 그러냐, 이래야 되죠. 자, 국정원 계획한다고 이 정권이 나와서 국정원 이름도 바꾸고 국내에 수사도 못하고 정보 수집도 못한다 이랬을 때 국정원에 5천 명이 넘는 직원 중에 단 한 명도, 그럼 국정원이 뭐하란 말이냐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간첩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현송월 일행이 왔을 때 옆에 시중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원은 북한과 내통하는 기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수에는 항상 이런 시각들이 있지요. 뭔 시각이 있냐? 기무사는 방첩기관이다. 국정원은 간첩 잡는 기관이다. 그래서 현 정권이 이런 걸 해체하려고 하고 흔들을 때 우리는 지켜야 된다. 개뿔 같은 소리 그만하라 그러십시오. 저는 앞으로 자신의 이 조직의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몸을 던지지 않는 조직은 해체해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정권이 바뀌면 정권이 바뀐 데에 따라서 먹이 주는 주인이 바뀌면 똥개들은 그러죠. 진짜 좋은 개들은 굶어 죽어버립니다. 밥 안 먹고요. 충격받았어요. 근데 똥개들은 밥만 주면 주인이에요. 근데 국정원이나 기무사 이런 것들은 밥만 주면 주인이에요. 똥개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지금 국정원이 간첩을 잡습니까? 간첩을 키우거나 안 그러면 자기가 간첩처럼 하고 있습니까? 없애야 되죠? 기무사가 지금 기무사 무슨 개혁 아니면 놈이다. 정치 개입을 못하고 민간 사찰. 자, 노무현 때도 이러더니만 나중에 기무사가 노무현 정권의 수족이 됐어요. 그러면 정권 바뀌면 수족이 되는 이런 기구를 몇천 명이나 예산을 주면서 국민들이 왜 유지해야 돼요? 이제는 자신의 본연의 기구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그 기구가 오해를 받을 때 나서서 싸우지도 못하는 이런 기구들은요. 결국은 정권 따라서 정권의 수족 역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의 낭비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기구들이기 때문에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보수에서요. 무슨 기무사를 지키자, 무슨 국정원을 지키자, 개뿔. 그 대가리들부터도 전부 꼬랑지 내리고 머리 쳐박고 자기들이 사고의 일단을 제공해놓고는 전부 숨어버리고 말도 안 하는 이런 집단들을 왜 국민이 지킵니까? 앞으로 보수 시각을 많이 바꿔야 돼요. 저는 얼마 전에 이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분들이 지금 탈북자에 대한 인권위 조사를 갖다가 하게 되면 그분들이 결국은 북한에 대한 가족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곤란하다 하지만은 저는 보수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자고 해서 북한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보내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남은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남겠다고 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북한 측에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겠지만요. 그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탈북자들이 그거 각오 안 하고 넘어오시겠어요? 가고 싶다는 놈들이나 애매하게 말하는 놈 다 보내버려야 된다고 봐요. 이제 보수도요. 노무시, 관용은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나갈 때는 보수 팔아서 무슨 안보니, 방공이니, 방첩이니, 간첩이니, 간첩 잡느니 이런 소리 하다가 주인 바뀌면요. 이런 조직이 북한의 도구가 됩니다. 이런 조직을 왜 유지합니까? 지금 문재인의 기무사가 계획이 되어서 뭘 하겠습니까? 계약이 되어서 군 내부에 청와대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잡아내는 기능 안 하겠어요? 그런 기구를 왜 유지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좀 현명해져야 되고요. 탈북자 중에서 엉뚱 소리 하는 사람 다 보내야 됩니다. 물론 훌륭하신 분도 있고 그분들은 끝까지 지켜야 되지만은요. 적어도 이 땅에 와가지고 자의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요. 제가 다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보내서 거기서 잘 사는가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이제요, 우리 보수 진영에 있어서 이런 정치 끈앞풀 같은 것들이 마치 보수의 발전에 기여하고 이것이 있어야 보수가 사느냐. 제가 국정원 지켜야 된다고 국정원 해체 법안 같은 거 만들 때 2013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니 난리 났을 때 밖에 집회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그때 반쯤 해체해버렸어야 된다. 지금 국정원 하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현송월이 왔을 때 간첩 잡으러 다니는 인간들이 현송월이 보디가드하고 거기에 현송월이 그 뭐라고 딴따라한테 북한 딴따라한테 정말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제요 무슨 보수의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는 기관 어떤 조직들처럼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시각을 우리 스스로가 버려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자, 기무사 국정원 이번 기회에 없애버리라. 이것이 제 주장입니다. 탈북자 중에 가고 싶은 사람 보내버리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정권이 군을 해체시키고 있다. 그래서 기무사 문건이 국방개혁으로 연결되고 군이 불신 속에 어디까지 추락을 하냐 걱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송영무 국방장관이 대령하고 싸우고 기무사령관이 청와대 지시를 받았는지 장관을 들이받고 개판 5분 전에 당나라 군대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요. 흔히 이렇게 말하죠. 군이 무너지면 나라도 망한다.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밀리타리라고 군에 관한 기사를 다루는 부분에 19세기 말에 청나라 군이 군기문란 허위보고 전투의식 결여 이래서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이 이어지면서 청일전쟁에 패전을 해서 청나라가 완전히 망해가는데 일조를 했다. 20세기의 독일군은 히틀러의 독단과 군대의 사병화, 기계적 규율 등으로 정예 군대가 이렇게 붕괴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군이 쿠데타, 비리, 성추행, 불신, 무소신, 방관, 자괴감, 항명, 무슨 하극상 이런 이미지로 비춰지면서 존재감이 보이지 않고 군 장교들이 군복을 입고 거리로 나가는 걸 부끄러워한다. 오죽하면 지난달에 청와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모든 장성이 대통령을 향해 이례적으로 충성이라는 경례를 했을까. 군을 믿어달라는 몸부림에 가까운 호소였다. 군관분들의 심정이 말이 아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군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군대를 믿지 못하고 경시하는 현 정권의 책임이 크다. 이 김민석 기자가 했는데 이 사람은 국방부에 가서 대변인도 했던 사람이죠. 자, 그러면서 경험 많은 고위 장성들을 불신에 내보내면서 몇 기수 뛰어넘은 육해군 참모총장을 임명했고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가 쿠데타를 음모했다고 본다. 청와대 대변인은 계엄 문건 자료를 브리핑하면서 군을 정권 도적처럼 몰아붙였다. 하지만 계엄령 참고 자료를 쿠데타 기획으로 보는 것은 위험한 해석이다. 자, 장관 앞에 기무사령관이나 부대장이 대드는 모습을 보면서 군의 상호 불신이나 지휘권 추락 이런 것들이 거의 끝을 봐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추태가 벌어졌다. 부하하고 상관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국민 앞에서 이렇게 다툼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자, 그러면서 군이 방산 비리 등으로 비리의 온삭처럼 인식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이제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공세적인 계획안이나 대응을 내놓는 것은 다 파기되고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면서 군을 이제 감축하고 줄이고 후퇴하고 하는 것만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 사기와 군비 정강에 힘써야 된다 이러는데요. 제가 여기서 하나 김민석 기자한테 하고 싶은 것은 다 맞는 말이고 올바른 시각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스스로 돕지 않는 자는 누구도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의 내부에서 군인들이 거의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노조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한 대기업에는 노조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내보내도 개인적으로 다 당하지 조직적으로 대응을 못합니다. 노조가 나쁜 부분도 많지만 노조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군이 노조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군 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도 내야 되고 대한민국의 전직 장성이나 전직 장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역들이 그런 소리를 못하면 전직 장성이나 장교들이 그런 목소리도 내야 되고 또 현역 군인들 또한 군을 너무 죽이고 있다고 아니 전역할 때 된 사람 중에 한번 들고 받아버리고 하는 거라도 있어야죠. 미국은 보면 미군의 본연적인 문제도 아닌 카트 때 철군 문제를 가지고 한국군의 그 주한미군 사령관 밑에 참모장하던 싱글러버 장군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카트 대통령을 들고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소환했어요. 가서 자기 말 단단히 했습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영전시켰어요. 비판이 두려워가지고. 왜 이래 못합니까? 다 비리가 많아가 군 비리에 다 연루돼서 솔솔하게 빼먹었기 때문에 그러다가는 비리 혐의로 깜빵 갈까봐 그래 못합니까? 에이 이거 정말 예? 정신 좀 차리십시오. 장군이라고 저도 전직 장군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어깨 힘주고 살지 말고 이럴 때 목소리를 내야 장군입니다. 알겠습니까? 전현직 대한민국의 똥별 여러분들